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유예 조치 이후에 이틀 만에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10% 늘었는데요. 이 중에 절반 가까운 물량이 이틀 만에 시장에 나온 셈입니다. 그동안 과도한 세부담으로 주택 처분을 고민하던 다주택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 등이 맞불리면서 매수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도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 세금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출발해 보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님 최근에 참 상담이 많이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네네. 세금과 관련해서. 그렇죠. 지금 제가 오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은 뭐 다주택자 분이든 1주택자 분이든 아니 어떻게 보면은 무주택자 분들에게도 기존에 나에게 내가 매수하고 싶었던 물건이 없어서 전전긍긍했었을 경우가 많았을 텐데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자세한 내용을 상담 내용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요. 끝번호 6723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주공 4단지를 매도해야 하는지 보유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다주택자입니다 라면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다주택자이시기 때문에 아마 양도세, 이 세금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다주택자분, 두 번째 상담도 2주택자. 요 내용에서 한번 지금 변경된 그 시행령과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세율 그리고 장특공 공제율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 다주택자 분이시면서 일단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분당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를 할까요? 아니면 보유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분당 아파트라고 하면 일기 신도시 내의 아파트로서
이 지금 시청자님의 어떤 자산 포지셔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분당의 아파트를 지금 이렇게 호재가 많은데 왜 팔아?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각각의 부동산의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이 틀리다 보니까 상담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틀립니다. 일단은 문의하신 분당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탐마을 주공 4단지입니다. 야탐역에서 한 1km 내외 거리에 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게 되면 버스터미널, 차병원 등등해서 학원,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는 생활하기 편리한 지역, 일기 신도시 내에 위치한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도를 연 김에 이 지금 야탐역 인근에 좀 유심 있게 봐야 될 아파트를 한번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5단지 탑 동화, 그리고 8단지 탑 마을 주공 아파트 8단지, 그리고 지금 의뢰 상담하신 주공 4단지, 그리고 위쪽에 주공 3단지, 그리고 매화마을 공무원 1단지 아파트, 그리고 바로 옆에 현대 아파트를 좀 중점적으로 또 매수자 입장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한번 전체적인 한번 큰 틀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중에서 의뢰하신 매화마을 주공 4단지 아파트의 개별적인 특성을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993년도에 3년도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일기 신도시 아파트입니다. 올해 연차가 30년 차,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죠. 이제 준공 연수가 됐습니다. 자, 용적률이 133%, 그리고 건폐율이 13%, 굉장히 양호한 용적률과 건폐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단지 보시는 대로 15평대와 17평대 두 개의 평형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다. 그만큼 이해관계에 계신 세대수원의 이해관계를 생각할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좀 평형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주변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입주 시기 세대수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의뢰하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00세대 이상이 되고요. 위쪽에 지금 3단지 같은 경우에는 800세대 이상의 세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평당 가격을 보겠는데요. 주변에 지금 현재 매화마을 같은 평당 지금 거의 4천만 원 육박한 3,800 정도, 위쪽에는 3,600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동아탑 같은 경우에는 5단지 3,900 정도에 형성되어 있어서 한 4천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일기 신도시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죠. 용적률이 얼마만큼 완화가 되고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이 얼마만큼 완화가 될 것인지,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용적률을 봤을 때 그래도 일기 신도시 중에서 분당 지역과 일산 지역이 그래도 재건축에 좀 용이한, 현재로서는 용이한 용적률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매화마을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133%, 바로 위에 있는 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101%서 제가 볼 때는 3단지, 4단지 모두 재건축의 사업성이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5월 이번 주에 발표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시행령 개정안 등, 또 본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도 재건축이 용이한 아파트로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지만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뒤에서 이제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현재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됐을 때의 가치 상승분과 내가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았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절세의 금액이 어떠냐를 이제부터는 비교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최근에 수정된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5월 9일 날 보도자료가 나왔고요. 그리고 5월 10일부터 현재 소급해가지고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자, 본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거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확정이 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정사항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보유, 거주 기간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겠다. 다시 리셋하는, 내가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주택을 가지고 다시 2년 보유, 2년 거주에 대한 그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처음으로 되돌리겠다. 원래 없던 걸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시적으로, 이사 등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적용 시기는 시행령 개정이 아직 안 됐지만 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 당일부터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하겠다. 근데 여기서 양도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양도분이란 2022년 5월 11일 이후부터 등기를 접수했거나 등기 접수 또는 잔금 납부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5월 10일 이후부터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이 내용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보시는 대로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조정 지역 내 주택 같은 경우에는 5월 10일부터 2023년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세율 6%에서 45%까지, 다른 말로는 누진세율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올 텐데요.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시키겠다. 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 3년 이상의 경우가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엔 3년 이상인 경우가 적용되고요.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연 2%로 해서 3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됐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아니고 이 내용을 좀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야탑 매화마을 4단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때 이제는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양도가 2주택과 3주택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차익이 있고요. 자,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장특공을 공제하고요. 그리고 기본공제, 인당 기본공제를 공제하게 되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과세 표준에다가 기본세율, 누진세율을 곱하게 되게 되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산출됩니다. 그 내용을 좀 인지를 하시고요. 자, 보시는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양도 차익이 이만큼인데 보유기간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2주택자 같은 경우에 개정 현행 중과됐을 경우와 개정에서 중과가 배제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중과 대비해서 1억 4천 정도, 1억 3,950만 원이 절세 효과가 있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3억 2,250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자,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현행 3억 2,285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가 된다고 하게 되면 약 1억 8,90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다. 그리고 양도차익이 10억, 지금 보시는 대로 10억 원의 경우에는 6억대의 양도세를 중과가 됐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개정 후에는 4억대, 4억 2,525만 원의 보시는 대로 양도세의 절세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2주택자나 3주택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가치에 대한 거는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매도하고 싶은 처리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주변 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실질적으로 내가 중과됐을 때와 중과 배제됐을 때에 과연 어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지 그 절세 효과의 금액을 가지고 그 물건의 미래 가치와 비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리셋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3주택자 같은 경우에 A 매도, B 매도 후 C주택이 하나 남았을 때 다시 2년 보유, 2년 거주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둘 다 매도했다 하더라도 C주택을 예전에 2년 보유, 2년 거주에 대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게 되면 바로 즉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 12.16 대책 이후에 1년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1년 안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지만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을 세 번째로 들었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일단은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보완이 돼야 됩니다. 어떤 게 보완이 되냐면 양도세, 국세는 건드렸지만 지방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혜택 처분 기간이 1년으로 아직 묶여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행안부에서 검토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을 좀 들었고요. 또한 두 번째, 주택 구입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에 6개월 내에 전입 의무를 해야지만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건드릴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직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도 모두 공시가를 더하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한 번쯤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1번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 배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던 내용이었고요.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 매물 잠김 현상을 풀 수 있고 그리고 무주택자분들에게 좀 더 내가 원하는 지역에 기존에 매물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좀 더 매물에 있어서 공급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시행령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새 정부의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동안 좀 헷갈렸던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시청자님의 부동산 고민에 대해서는 일단 가지고 계신 아파트 개별적인 특징은 재건축의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예상되는 부분에서 조금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을 드렸는데 다만 이 아파트의 미래 가치와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사이에서 잘 계산을 해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끝번호 136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주택자입니다. 면목역 근처에 주상복합 아파트 킴스 14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도액수가 5천만 원 이하여도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자, 이번에도 양도세와 관련된 질문인데 조금 질문의 결이 다릅니다. 그렇죠? 나는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양도 액수가 일단 매매가는 그보다 높을 거고요. 그쵸? 양도 차익. 양도 차익이나 과세 표준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야죠. 내야 돼요. 예.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나라의 국세 정책이 만만치가 않고요. 자, 다시 우리 앞에 거를 리와인드 해가지고 네. 일단 요건 바로 말씀드릴 테고 약간 아쉬웠던 게 뭐냐면 다주택자 분당을 얘기하면서 최근에 일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이 과연 일기 신도 특별법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만큼의 이득이 있을까요라는 게 굉장히 질문을 하시고 싶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은 네 번째에 일산의 네 가지 아파트를 비교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면목동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본 아파트. 자, 지금 보시는 대로 면목역에서 7호선 면목역에서 역세권에 있습니다. 역세권에 있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시는 대로 2018년도 한 4년 차 됐고요. 44세대 준주거 지역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12호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지하 1층부터 최고 14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평수대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건물 한번 볼까요? 시간이 좀 앞에니까 한번 건물을 보겠습니다. 자, 이 건물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이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에 지금 14층을 소유하고 계시고 2주택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대로변에 4차선 대로변에 붙어 있고 바로 앞쪽에 면목역이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왜 파시려고 하는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평형대를 보게 되면 14평과 15평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거 시설은 44세대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매매가가 현 시점은 아니네. 2021년도 8월이니까 작년도 중반쯤 되죠. 그때 3억 1천에 거래가 됐고 전세가는 2억 8,300에 갭이 한 2, 3천밖에 안 되는 일단은 투자 물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번 가격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거래가가 나와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은 뭐 어느 우리 시청자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최근에 1월 달에 전세 그리고 전세가 2억 9천까지 매매가가 3억 1천까지 등등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2021년도 19년도까지 쭉 넘어가고요. 좀 볼까요? 지금 보시는 대로 거래가가 최근에 2018년도 10월 24일 그리고 최근에 분양할 당시에 3억이 채 안 되는 물건으로 지금 분양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 물건이 현재 2021년도 8월 달에 3억 1천에 거래가 됐고요. 지금 이분께서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게 되면 갭에 대한 게 아마도 한 3억 4천이나 3억 5천에서 매매가가 지금 주어지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드는데, 자, 거기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양도세는 부과되지만 이 물건에서 아파트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또 여기서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그간 2017년 멀리도 가지 말고 2018년, 19년부터 20년까지 주변의 단지형 아파트들이 가격이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에 있지만은 나홀로 아파트에 대한 좀 한계점이 좀 있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도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야죠, 당연히. 내는데 제가 뭐 얼마를 정확하게 내야 된다는 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슬라이드를 치고요. 자, 현재 대한민국 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적용 기준입니다. 자, 1년 미만 단기 보유, 2년 미만 보유, 그리고 2년 이상 보유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1년 미만 70%, 조정대상 지역 70%,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에 3주택 이상 같은 경우에는 누진세율 플러스 30% 중과세율이죠. 그리고 70% 중에 어떤 것이 크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지금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이제 뭐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비사업용 토지까지 모든 내용들이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모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께서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정도 과표인지 아니면 양도 차익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표라고 가정했을 때 4,600 초과 8,800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 양도 차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율 24%, 누진공제 522만 원에서 세율이 상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2주택, 현재로서 여기다가 플러스 2주택 20%에 대한 중과는 내년 5월 9일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격 탄력성, 상승 탄력성이 약한 물건을 중과 배제된 상태에서 매도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우리 시청자에게 이득이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부동산 시그널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3330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196번지 720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요. 일제 강점기 때는 백금광이었고 저수지였는데 현재는 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에서 팔라고 연락은 오는데 주변에 농협도 있고 해서요. 현재 얼마 정도 하는 건지 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용인으로 가서요. 토지에 대한 전망 체크해 보겠습니다. 20년 동안 보유하고 계신 토지인데 그동안 또 많이 변했어요. 네, 오래 보유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용인 같은 경우에는 백암면, 일단은 뭐 주변에 용인 클러스터 등등 해가지고 호재가 많은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 본 토지가 있어 개별적인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제가 보통 720평의 토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위치를. 본 토지가 위치해 있는 지역을 지금 그 표시를 해놨고요. 멀리 봤을 때 동탄이 있는 경부 고속도로까지 한 20km 남짓 좀 떨어져 있고 바로 인근에 중부 고속도로에 한 5km에서 6km 정도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좀 볼까요? 자, 주변에 보시는 대로 아래쪽으로는 백암산업단지, 그리고 위쪽으로는 제일바이오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바로 서측이라고 할 수 있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암 면소재지 안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17번 도로 한번 위성으로 한번 볼까요? 주변에 이제 뭐 백암 초등학교, 백암 고등학교, 그리고 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종 일반 주거 지역들, 그리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면사무소 소재지의 어떻게 보면 시내라고 좀 볼 수 있는 지역에 바로 붙어 있는 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17번 도로의 인근에 있고요. 자, 위성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성지도 아래쪽으로는 지금 시내, 백암면 면소재지의 시내가 보이고요. 위쪽으로는 17번 도로와 사이에 껴있는 농지로 지금 현재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 토지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토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토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다. 자, 본 토지 백암리 196번지입니다. 자, 지목은 전이고요. 자, 면적은 2374제곱미터, 약 9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한 718평 정도 나옵니다. 자, 개별공시가가 126,300원 제곱미터당으로 하니까 9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40만 원대가 넘는 금액대의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입니다. 생산녹지도 나와 있지만 끝쪽에 일부분이 저촉되어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생산녹지에 대한 큰 의미는 없고요. 전부 다 자연녹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 사실 자연녹지가 국계법상 건폐율이 20%, 그리고 용적률이 100% 이하에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의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자,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도로는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 토지입니다. 본 토지 아까 전에 그 지적도상으로 보셨고요. 자, 본 토지 같은 데 718평 전이고요. 그리고 자연 녹지입니다. 개인이 혼자 갖고 계신 거고요. 1999년도 2월 달에 매매를 하셨습니다. 자, 도로 조건입니다. 도로 조건. 가장 중요하죠. 토지에 있어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도로입니다. 도로의 전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로 한 면 불입니다. 세로 한 면 불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 앵커님? 모르겠어요. 세로. 도로만 그 세로가 아니고요. 세로. 8m 이하의 도로라고 합니다. 아, 가는 8m 이하의 도로, 가는 도로. 그렇지만 이 도로가 8m인지 2m인지 1m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세로 한 면에 붙어 있는 거죠. 8m 이하의 도로가 한 면에 붙어 있는데 가로 열고 불입니다.
불. 우리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보게 되면 아니면 토지를 봤을 때 세로 한 면 가가 있고요. 불이 있습니다. 불은 가는 뭐냐? 가는 뭐고 불은 뭡니까? 라고 하시는데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다. 통행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갑니다. 자동차가 통행이 불가능하다. 불입니다. 그럼 불은 뭐가 됩니까? 이륜 자동차. 두 바퀴 자동차. 두 바퀴 자동차만 가능한 곳이 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 돼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개발 행위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불은 이거를 해결을 좀 어느 정도 봐야지 개발 행위 단계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 내용에 있어서 한번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질문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뭐 주변의 환경이나 또 주변의 그 도심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좋은데 과연 주변에서 연락도 오고 하는데 과연 시세가 얼마입니까?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자, 실거래가 보겠습니다. 자, 본 토지 인근에 500m 이내에 전이면서 용도지역 자연녹지고 인 토지에 있어서 실거래가입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약 178m 떨어진 지역에 2020년 4월 달에 지금 평당 56만 원에 거래된 89평이 거래됐고요. 2021년도 8월 10일 날 본 토지 바로 인근 토지에서 100만 원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00만 원대 토지가 새로 한 면 불도 없는 아예 맹지입니다. 이 거래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세는 이 지금 생산녹지보다 자연녹지 쪽의 비중이 좀 가격대가 높은 걸로 나오고요. 100만 원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56만 원부터 100만 원 이상까지 좀 스펙트럼 넓게 볼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일반적인 거래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이상을 시세로 형성된다 하더라도 무방하지 않을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오래 갖고 계셨지만은 그래도 세로 하면 불보다는 가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시세에 있어서 주변에 인근에 있는 100만 원짜리 토지가 내 토지, 본인 토지보다도 개별적인 특성이 낮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을 시세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토지에 대한 전망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토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도로 부분이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이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도움 말씀 주셨고요. 또 주변의 토지 가격들과도 비교 분석을 좀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끝번호 8235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시 덕진구 용소로 103 성원 무지개 아파트 4동 209호와 3동 503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채를 매도하고 싶은데 매도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전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지금 두 채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도 타이밍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언제로 보세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이 지금 규제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 중과에 대한 게 이제 걱정이 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물건적인 특성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일본에서 분당 아파트처럼 말씀드렸죠. 이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건축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득과 내가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중과됐을 다시 리셋돼 가지고 2023년도 5월 10일부터 다시 중과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만큼의 절세하는 금액보다 가져갈 수 있는 가치가 높으냐를 지금은 분명히 따져봐야 할 시기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우리 전반적인 우리 전체적인 시청자들을 위해서 본 아파트 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가 안 걸립니다. 중과에. 인기가 좀 있었던 아파트인데 뭐 벌써 두 채를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 한번 볼게요. 자, 본 아파트
전주 제1산업단지 파란색이죠. 중공업지역. 동측에 위치해 있고요. 동측에 위치해 있고 아래쪽에 전북대학교 대학교 북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동쪽으로는 천마지구 서측에 위치해 있고요. 도로 하나를 경계로 해서 위쪽에 군부대 이전돼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에코시티 남측에 위치해 있는 구도심 지역의 저층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 아파트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게 이렇게 표시됐는데 아래쪽에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송천 무지개 아파트가 총 8개 동의 저층 아파트, 5층 아파트로 되어 있으면서 317세대, 1989년도에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34년 차 아파트입니다.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1평대, 그리고 32평대는 지금 뭐 가격대가 아예 형성이 안 되어 있고요. 21평대만 본다고 하게 되면 1억 한 3천대부터 1억 4천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의 거래가 형성 금액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아까 공시가격 말씀드렸죠. 자, 공시가격. 이거 한번 볼까요? 3개월 변동 18%. 최근에 전반적으로 지역으로 갔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최근에는 좀 꺾이는 모양새인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32% 증가해서 4,470만 원, 22년도에 한 6,300 정도가 예상되고요. 2023년도에 9천만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 좀 해드리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아파트를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입주시기 위쪽에 지금 자이 아파트가 있고요. 2006년도에 지어진 아래쪽에 201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가 있습니다. 본 아파트 그 사이에 89년도에 지은 아파트고요. 입주 시기입니다. 자, 세대수. 본 아파트 같은 300세대가 약간 넘고요. 아래쪽도 300세대가 약간 넘고 위쪽은 송천 자이 같은 경우는 400세대가 넘는 아파트입니다. 자, 평당 가격을 볼까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600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지금 2019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0만 원대에 육박하는 90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송천 자이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에 대한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단지에 있겠지만은 1000만 원대가 지금 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고 하게 되면 내가 본 아파트에서 절세하는 효과와 내가 이 아파트가 가치가 어떻게 올라갈 건지를 주변에서 한번 비교 분석해 보셔라 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지 지금 8개 동으로 필지가 8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지금 화면을 왜 보여드리냐면 다음 상담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대지 비율을 알려면 대략적으로 이 아파트가 깔고 있는 대지 면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일일이 그거를 등기부등본을 쳐가지고 확인하지 마시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신다고 하게 되면 필지를 누른다고 하게 되면 이 아파트에 대한 전체 토지 평수가 나옵니다. 세대수로 나눠준다고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세대가 가져가야 될 대지 지분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노후도입니다. 노후도. 본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는 송원 무지개 아파트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는 대로 주변에 여러 단지들이 지금 붉은색 계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주변에 파란색 계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어졌던 아파트들로서 주택으로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일단은 준공 시점이 재건축 연한 기한이 넘어섰고 또한 본 지분 대지 비율 같은 경우에도 확인해 보신다고 하게 되면 재건축으로서 용이한 사업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용이하기 때문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보유를 추천하는데 금액대가 작아요. 그러면 이 금액을 이걸 세금을 아끼려고 이걸 팔아가지고 다른 걸 뭐 살 거냐? 은행에 넣어놓으실 거냐? 아니면 주식으로 가실 거냐? 아니면 다른 부동산으로 가실 거냐? 그것도 정하셔야 돼요.
그거 없이 지금 당장 세금 깎아준다고 하니까 덜커덩 해가지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제 말씀을 듣고 본 아파트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가져가 볼까? 그렇지만은 양도세나 등등 해가지고 앞으로 걱정되는데 라고 하게 되면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세금을 얘기했으니까 증여. 증여 중에서도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가 향후 제가 볼 때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양도세를 건드려놨기 때문에 내게 가지고 있는 물건에 있어서 괜찮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넘기지 않고 매매하지 않고 부담부 증여로 넘긴다고 하게 되면 기존에 중과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금을 중과됐지만 중과 배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담부 증여에서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낮아졌다. 그다음에 한 번쯤 보유를 하시되 만약에 불편하신다고 하게 되면 부담부 증여를 한번 고려해 보셔라 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인 만큼 보유 의견을 함께 드렸는데요. 이 세금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의 투자 가치에 대한 부분 사이에서 조금 더 멀리 바라보고 그 이후의 계획들까지 여러 방면으로 고려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끝번호 886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개 아파트 중에서 투자용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게 더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라면서 보내주셨어요. 자, 고양시 주엽동의 문천 15단지 부영 17평, 문촌 7단지의 주공 19평, 그리고 일산 서구 일산동 후곡마을 동양 대창 2단지 21평과 후곡마을 1단지 대우 벽산 24평입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하셨는데 투자 목적의 매수이고요. 4개 중에 고른다라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부지런히 저희가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하긴 힘들고요. 네. 큰 어떤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네. 그 포인트에서 마지막 선택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4개 중에 이겁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일산 서구, 분당, 평촌, 중동 또 하나가 더 있는데 3번. 자, 1기 신도시입니다. 자,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1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완화, 재건축 완화, 윤석열 정부에서 재건축 완화, 그리고 세제 완화, 또 뭐가 대출 완화, 그리고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주된 골자예요. 그중에서 지금 한참 핫한 지역이 1기 신도시입니다. 분당과 함께 평촌 지역 같은 54개 단지 중에 27개가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 있다가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하니까 전면 스톱. 자,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최근에 5월 3일 날 윤석열 정부에서 110가지의 국정과제를 내놨고요. 며칠 전에 그 인터넷 확인하신다고 하게 유출됐는지 모르겠는데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 계획서가 나왔어요. 거기에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언제 어떻게가. 근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어떤 개정이나 폐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반기로 잡혀 있고요. 올 하반기.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 장기 플랜으로 가면서 내년 상반기로 가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잘 판단하셔야 되고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4가지 중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역세권 500m 안에 500%로 올려준다며요. 주변은 100%고요. 이런 게 공약에 나왔으니까 이행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공약일 뿐입니다. 현재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약간 갸우뚱거리고요. 그리고 신도시에 있어서 용적률을 올린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건축 연면적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건축 연면적이 늘어난다는 것은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교통이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시 계획이 다시 서야 됩니다. 두 번째. 자, 1기 신도시만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죠. 이 지역과 비슷하게 준공연수가 같이 가는 노원구, 도봉구, 인천 지역의 아파트들.
전반적으로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고려해야 될 게 너무나 많다라고 하지만 이 일기 신도시는 현재 뜨거운 감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주염역 인근에 문천 15단지와 문천 7단지, 문천 15단지 같은 경우에는 400m, 500m 이내에 있고요. 7단지 같은 경우는 60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위쪽에 후곡 2단지 같은 경우는 일산역에서 한 400, 500m 이내에 있고요. 1단지 같은 경우에는 600m 이내에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아파트의 전반적인 4개 아파트를 통틀어 가지고 가격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개 아파트들을 이 사이트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그 평수대의 최근 3년간 가격대 흐름과 플로우와 거래량을 봤을 때 가장 준공 연수가 오래된 15단지가 가장 많이 금액대가 올라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대략적으로 3억대 후반에서 4억대 중반까지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가격대, 4개의 아파트의 가격대의 포지셔닝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을 한 번에 문의하셨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도표화시켜서 한눈에 볼 수 있어야지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4개 아파트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제가 지금 체크를 할게요. 이 아파트가 더 좋다 이런 아닙니다. 본 아파트, 지금 원친 아파트는 역에서 500m 이내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15단지 같은 경우는 1993년, 현재 30년 준공이 됐습니다. 나머지들은 1995년도에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아직 재건축 연한이 안 됐습니다. 세대수는 문천 7단지가 가장 많습니다. 임대아파트가 껴있지만. 자, 제가 대지 지분에 대한 걸 말씀드렸죠. 확인해서 이 단지들의 대지 평수입니다. 대지 평수. 자, 이거를 세대, 정확하진 않지만 세대수로 나눠주면 가장 끝쪽에 있는 대곡마을 1단지 대우 벽산 24평 아파트가 가장 대지 지분 비율이 높습니다. 대지 지분 비율이 높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내가 투자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또 거기서 또 하나 체크하실 건 대지 비율을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용도 지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역에 따라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 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은 문천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더 높이, 더 넓게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대지 지분하고 용도 지역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뭐냐?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합니다. 자, 보시는 대로 주염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30%, 129% 등등의 용적률이 굉장히 양호하게, 향후 재건축이 양호하게 지금 표시되어 있고요. 또한 후곡 1, 2단지 같은 경우에도 160%대로 일산 신도시의 평균적인 용적률이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럼 특징을 보실 때 현재 15단지와 7단지 같은 경우는 3호선 주염역 인근에 있고요. GTX-A 킨텍스역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일산 테크노밸리와 CJ 라이브 시티 등이 있다라고 이 호재와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후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일산역이 있고요. 경의중앙선, 향후 서해선 일산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대지 지분이 높다는 이 평가를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낮습니다.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격대가 지금 높은 15단지가 있고요. 단 세대수도 많지만 3종 일반 주거지역인 7단지도 있습니다. 자, 일산역 같은 경우에는 2단지와 2단지 같은 경우는 역에서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어디다가 기준을 잡고 선택을 하실 건지, 과연 내가 500% 이상이 역세권 이내에 용적률이 올라갈 거를 확신하고 가실 건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 투자성과
그리고 용도 지역에 대한 현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고 가실 건지에 대한 거를 먼저 판단하시고 그리고 4개 아파트 중에서 선택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분석해드린 표를 보시고 나름의 점수를 좀 매겨보시면 명확하게 좀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상담 빠르게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8982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자, 하남시 창호동 구축 20평대 부영, 백조현대, 해오름 한국아파트랑 평택시 세교동 20평대의 개나리 아파트, 또 30평대 부영 2차 구축 아파트 중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이 옳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이번에는 아파트가 5개입니다. 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빠르게 좀 해답을 드려볼까요? 9개까지 해봤어요. 9개까지. 그래요? 자, 평택하고 하남입니다. 네.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는 평택입니까? 하남입니까? 하남입니다. 하남입니다. 지역적으로 네. 하남입니다. 네. 그렇죠? 일반적인 우리 시청자들이 봤을 때도 하남에 가는 게 맞지. 근데 왜 지금 이 시청자님 뭘 보이냐면 하남 대비 하남의 금액대와 평택의 금액대가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그게 고민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전반적으로 하남의 지역적인 높지만 그럼 평택과 가격적인 부분에 가격까지 대비했을 때 하남이 맞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1994년도에 부영합 져졌고요. 아래쪽에 백조 현대죠. 94년도. 그리고 해오름은 96년도입니다. 자, 세대수. 지금 부영 같은 경우는 2000세대가 넘고요. 백조 현대는 800세대 이상, 해오름 한국은 800세대 이상 나오고요. 평당 가격 보겠습니다. 3천만 원, 2,400, 2,890 나오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아래쪽에 보시는 빗금친 부분이 하남 교산 신도시, 그리고 현재 지금 하남 검단산역이 인근에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 안에서는 부영 아파트가 좀 더 투자성에서는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개나리 아파트 갑니다. 시간이 1분만 더 할게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평택역이 있습니다. 평택역 1호선. 위쪽으로는 평택 지제역이 있습니다. 자, 그 평택역과 더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좀 더 키울까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위쪽에 부영 아파트 2차와 개나리 아파트를 비교를 했을 때 위쪽은 20평대, 지금 아래쪽 같은 경우는 30평대에 맞나요? 30평대 아파트에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입주 시기를 보게 되면 2000년도, 1995년도 아파트고요. 그리고 세대수를 봤을 때 700세대, 600세대 이상의 아파트고 평당 가격을 봤을 때 위쪽은 1000만 원이 약간 안 되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약간 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액대, 매물 가격을 봤을 때 3억대, 2억대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가격대하고 거의 2배가 차이 나죠. 하지만 아예 제가 평택을 말씀드렸을 때 지제역을 항상 말씀드렸었고요. 그쪽 물건과 하남과 비교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어떤 비교 등급이 가는데 이쪽 지금 아파트들 비교하시는 것보다는 하남 쪽에 좀 치중하셔가지고 고민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의 선호도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평택의 아파트와 하남 가운데서는 하남에 조금 더 높은 점수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빠르게 또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부동산 시장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이미 달라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에서 계속해서 올바른 시그널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둘 테니까요. 토마토 집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